풍파로 해안도로가 부서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경북에서만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492건 접수됐고 5명이 다쳤습니다. 많은 비와 강풍에 벼가 쓰러지고 수확을 앞둔 과일이 떨어지면서 경북 17개 시군의 농작물 피해 면적이 585.9헥타르에 이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타파는 오늘 아침 9시쯤 독도 해상에서 소멸됐습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에는 태풍으로 전봇대가 넘어지고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강풍에 외벽이 떨어져 나가며 옆집 지붕을 덮쳤습니다. 지금 우는 소리 쾅 나더라고. 우린 나는 지진 또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때 해보고서 지진 오는가 싶어가지고 시끄하고 쾅소리 나게 보니까네 뭐 우당탕 그래. 경주 양남 해수욕장에서는 월파 방지용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해안도로 120여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포항 흥해읍에서는 바람에 날린 함석 지붕이 전깃줄에 걸리고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12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함석을 그 넘은 거로 다 감아가지고 전봇대가 다 넘어가가 반 다 쓰러져가. 포항시가지 아파트 곳곳에서 강풍의 정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천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가 다 갔길래 혹시나 싶어서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온 전실에 지금 다 전기가 갔는 상태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면서 과수원 바닥에는 채 익지 않은 사과들이 가득합니다. 농민들은 떨어진 사과를 주워 담고 쓰러진 나무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지만 속상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더울 때고 맨날 나와가 일했는데 그 말로 할 수가 없잖아, 그지요? 우리는 이것만 먹고 사는데. 수확을 앞둔 들판도 물에 잠겼고 쓰러진 벼를 언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피해 복구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각종 구조물들이 넘어지고 부서지는 사고가 잇따랐고 경북 지역에서만 49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17개 시군에서 농작물 585.9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봉화가 110헥타르로 가장 많고 경주 82.8헥타르, 포항 60.4헥타르 순입니다. 또 작물별로는 벼가 367헥타르, 사과 176헥타르, 배 34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수확 가능한 벼를 조기 수확하고 낙과를 수매하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도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는 지품중학교의 강당 천정 일부가 부서졌고 수확을 앞둔 논 80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축산면 경정항에서는 소형어선 2척이 좌초됐지만 아직 파도가 높아 본격 조사와 수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북면 덕구리 지방도엽 야산에서 토사 15톤이 쏟아져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 사동항에서 어선 한 척이 좌초되고 소형 레저선 2척이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일주도로 4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가운데 북면과 서면 2곳에서는 아직도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약속을 수없이 지켜봐온 시민들은 한 번 더 속는 심정으로 이번만은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염원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피해 복구도 미룬 채 포항 시민 50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통로까지 메웠습니다. 제출된 3개 법안을 여야가 조율해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사회로 법안을 제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재난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고 지역구와 상관없는 의원들도 약속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시켜서 우리 포항 주민들께 안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시간 공청회에서 예정된 인사말은 15분. 하지만 무려 12명의 국회의원이 1시간 동안 축사를 하는 바람에 정작 주제 발표와 토론은 시간에 쫓겨 건너뛰기 바빴습니다. 새벽 3시에 집을 나선 포항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자화자찬식 축사만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채 자리를 뜨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염원하던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다뤄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이걸 다룰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법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진대책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국회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장관님도 오셨습니다. 금방 해준다고 손잡고 갔습니다. 가면 끝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진짜 까마귀 보기 드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 다행이라는 견해와 특정 정당이 공청회 이슈를 선점해 자칫 정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공청회에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한 2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지만 이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끝까지 함께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오늘부터 8일간 열기로 했던 264회 임시회를 연기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당초 오늘부터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제정과 포항시가 제출한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포항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펴기로 했으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잠정 보류하고 10월 중순 재개할 예정입니다. 태풍 타파는 지나갔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때 비가 많이 내리면서 소독약이 다 씻겨버리자 양돈 농가에서 방역을 새로 하면서 돼지 열병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돼지 7,000마리를 키우는 영천의 한 양돈 농가 주변 도로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축사 안으로는 직접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 쪽으로 강한 바람을 이용해 소독약을 뿌립니다. 농가 주변을 돌아가며 야생 멧돼지 퇴치제도 새로 뿌렸습니다. 태풍으로 퇴치제와 소독약이 모두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9시 조회 직원들 끝내고 난 다음부터 전체 다 소독을 했고 생석회 도포를 했고 멧돼지 기피제 전체 농장 주위에 다 살포 다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방역 조치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경북 각 시군에서도 방역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에서도 자체 방역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광역 소독기와 일반 저희들 공동방재단 소독기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계속 소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농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양돈 농가를 더 유심히 살피고 있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경주시가 약속한 정책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정책협의회 구성 시 장애인 시설 대표자와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공익적인 인사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문제가 된 시설의 임원 해임이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삭발식 릴레이를 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까지 삭발을 했지만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조국 장관이 임명된 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구 경북 의원 5명을 포함해 원내외 20명 가까이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뒤에는 단체로 머리를 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장한 결의를 다지기보다는 공천 눈도장 찍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 지지율도 제자리 걸음이자 당 지도부는 삭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삭발 릴레이가 웃음거리가 돼버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황 대표 삭발을 합성한 사진 10여 장을 공개하고
댓글놀이나 하자며 희화화를 부추겼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비장한 결의로 삭발했는데 영화 배우 운운하며 새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한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정기국회를 통해 야당이 가장 돋보일 기회조차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지율도 사실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그 정기국회라든가 국정감사 이런 좋은 그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투쟁 방식도 같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보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삭발 자제령의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인 김규환 의원은 삭발을 하기로 예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경산의 이덕영 전 당협위원장은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제령과 함께 눈도장 찍기식 삭발 릴레이는 멈출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장비 매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넥스지오에 시추 장비를 빌려준 국내 금융 대기업 캐피탈 회사가 지난 6월부터 매각에 나섰고 최근 인수를 희망하는 중국의 기술자 6명이 지열발전소를 찾아 장비를 실사했습니다. 포항과 유사하게 지열발전을 하다 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에서도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으로 13년째 장비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나 소송과 부지 안전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열발전 현장과 장비가 사유재산이어서 포항시나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포항에는 모두 6개의 마을에서 150여 점의 암각화가 발견됐는데요. 선사시대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포항의 암각화 유적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문화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암각화의 기원으로 불리는 포항 기계면 인비리 암각화입니다.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석검 모양으로 이후 칠포리로 건너가면서 검의 손잡이 모양만 남습니다. 국내 최대의 암각화지대인 칠포리 암각화군에서 퍼져나간 후기 청동기 문화는 한반도 남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의 문화를 새롭게 혁신한다고 해야 할까? 굉장히 어떤 그런 측면에서 문화를 본격화시키는데 핵이 되는 암각화가 바로 이 칠포리 암각화라고 할 수 있고, 청하면 식능리 암각화는 중국 중심이 아닌 우리만의 천문관을 반영한 별자리가 그려져 가치가 크고, 유판 모양의 암각화에서는 윷을 던지고 화전놀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재미를 더합니다. 칠포리 암각화 발견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별전은 사진과 모형,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포항 암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포항의 암각화의 가치를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으길 바라고요. 특히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도 훗날 미래에 더 많은 유산들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지역민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포항 지역 첫 암각화 전시인 만큼 암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슨트가 상주할 예정이며 암각화 공예 체험과 칠포리 암각화 발견자인 이하우 박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 공연과 전시입니다. 포항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미야기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 국악 콘서트 이따는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공연됩니다.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우리 함께 연주한 데의 연주회가 열리고 신현필과 고희안의 디어 쇼팽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포항 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 강소연구 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포항을 과학기술 기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와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클러스터 등 올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권역을 메가사이언스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 강소연구 개발특구에는 연간 7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앞으로 5년간 250여 기업을 유치해서 5천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물러가면서 내일은 다시 맑은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인 오늘 태풍 타파가 지나가고 하늘에는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수준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지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얇은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앞바다로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9도, 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